자, 그래서 이제 고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이거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가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원서를 해석할 때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져서 외부의 힘이나 압력을 가해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징이 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 압력을 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걸로써 나중에 가서 그것도 해석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라고 하는 것은 부피는 일정하나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자유롭게 변한다는 점에서 고체와 구별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액체의 주된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감정이 어떻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잘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쉽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라고 하는 상태는 고체와 구별이 되는 거에 그 고정성, 변하지 않는 특성이 아니라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릇에 담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듯 하면서 또 보이는 거고, 또 있는 그걸 뭐 어떤 모양이야 이러면 고체 같은 경우는 딱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동그란 모양이다, 네모난 모양이다, 아니면 무슨 직사각형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액체는 무슨 모양이야? 그럼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분명히 모양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조금 전에 네모냈는데 조금 있다는 세모내지고, 어떨 때는 뭐 동그래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의 감정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지는 어떻게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만져지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을 액체적인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체의 대표적인 것은 흙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액체의 대표적인 것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에 해석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았으며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들어가고 확산을 통해서 공간을 가득 채우는데,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압축된다는 점에서 액체와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압축을 하면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체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은 공기입니다. 공기.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가 정도만 해도 뭐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일 때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서 그래 그런 측면이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기체와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 사이에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체는 대체적으로 절연입니다. 이 전기를 안 통해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플라즈마 상태는 굉장히 전기를 잘 전도시키는 것.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번개가 내리면 아주 전기가 막 쫙 쏟아져나요. 내려오는 에너지 같은 거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혼합, 미온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높은 고온에서 고도로 이온화된 기체로, 이온화된 원자나 분자 그리고 같은 수의 전제로 이루어지며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전기의 부도체인 보통의 기체와는 달리 전기를 잘 전도시키고 어떤 종류의 복사도 잘 흡수한다는 점에서 기체와 구별된다는 건데, 약간의 어떤 작용이냐, 화학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되면 굉장히 무엇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연적으로 볼 때 보통 이제 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는 약간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 또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상태
상태. 그리고 이럴 때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물질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성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가장 제일 하는 게 열정적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만들고 싶고 창의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뭐라 그래요? 열정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라즈마 상태를 약간의 열정과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인간의 상태로 본다면 굉장히 고체는 현실적이며 감각적인, 손으로 만들어주고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쉬운 상태라면, 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성적이고 이 감성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많고 변화가 많고 우리가 변덕이 심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기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인가 동시에 또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거로 보면 지성이라는 거죠. 지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존재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는 공기면서 또 공기는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것들의 인간적인 특성이 가장 핵심되는 게 지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는 우리가 이제 그 열정적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능 중에 우리 성격적인 뭐냐면 직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제 번쩍 우리가 번개가 떠오른다,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느낌이 확 와닿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인데, 이걸 이제 직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기능들이 나중에 이제 사원소적인 부분으로 가면 다 해석이 되는데 같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정리를 하다면, 플라즈마 상태를 불이다라고 보는 거고, 직관력이라고 하는 거로 보고, 활동,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열정적인 것들 속에는 항상 뭐 용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진취적인 것, 그거 뭐 개척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고 이런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이제 불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갖다 다시 또 일과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거 자체로 또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플라즈마를 해석하는데, 그게 불이다라고 하는 원소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원소는 불의 원소, 물의 원소, 공기의 원소, 흙의 원소인데, 그게 아까 말한 물질의 네 가지 상태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맞아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기체라고 하는 거고, 이성이고, 예리한 거고, 정신적 태도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이성에는 뭐가 있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질의 모습과 플러스 다르다는 모습을 같이 포함하는 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성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분석 그럼 뭐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분석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약간 직물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직물화, 물질적으로 만든다면, 분석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반을 쪼개보고, 또 반을 쪼개고, 반을 쪼개보다 보니까 여기 처음에 겉에는 무슨 돌가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금가루도 있더라. 여기도 먹고.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뭐야?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 그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분석이라고 하는 건 또 다시 이렇게 직물화해서 표현하면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거고, 나눈다라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나누는 것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한다, 분석한다, 이거는 다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쪼개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물적으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왜 이것이 어떤 상징적 슈트가 그런 식으로 갔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 그러면 뭐 잠깐 변하는 걸 감정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건 우리 그러니까 한글의 감정이고, 원래 이모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속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정을 갖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는 게 그냥 뭐 순간적으로 들었다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모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거는 약간 변하는 듯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다혈질이다. 이 감정이잖아요. 다혈질이라고 하는 감정이 쉽게 안 바뀌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멜랑꼬리하다. 좀 이렇게 막 우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그 우물한 감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습니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혈질이라다, 멜랑꼬리한 어떤 그런 그 우울한 감정이다. 이런 것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거냐면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알아두시고, 그것을 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러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또 상징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바로 탄생이 나오는 거죠. 아이가 나오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감정적인 유동성,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탄생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메모리스,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설명하면 되게 시간이 걸리는 얘기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제 문제잖아요. 복제와 원본, 카피와 이 원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카피와 원본의 차이.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제6일인가 뭐 이런 영화도 보면은 그 아놀드 슈가제네건가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고 뭐 이런데, 뭐 거기에서 다 복제를 해도 복제할 수 없는 게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라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살아오면서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감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프로이드는 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네가 잘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걸 찾아내게 하느냐면, 그 잘못된 기억이 뭐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그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알면 내가 감정에 대해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데,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그 거부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적에 어떤 남자로부터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기억들이죠. 그런 기억들에 대한 것이 나도 모르게 잠재 속에 숨어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은 남자를 싫어합니다. 남자를 거부하게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옛날에 다 나쁜 사람이 남자일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에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컵 카드가 나왔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의미가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과거를 꼭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타로 카드는 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심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심리학하고도. 그래서 타로 카드, 심리학 상담할 때 타로 카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알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심리 치료하는데 타로 카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거든요. 감각이고 고체고 손에 만져지는 거고 안정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그 고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뢰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소유라든가 이런 거고, 또 뭐냐면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크게 문제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힌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감정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무엇인가 형성이 되는 거는 감각에 속하는 겁니다. 예? 감각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정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배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원소로 들어갈 때 또 더 아주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